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1인 미디어 방송 허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계시면 얼굴 커져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자, 오늘은 1인 미디어 방송에서 공연을 소개하지 않고요. 오늘은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의 교육 목사로 있는 김용구 목사고요. 같이 허 목사님하고 자주 뵙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들통나잖아요. 친한 거. 자, 제가 오늘 이 김용구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오늘 이분을 모시고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용구 목사님은 이제 보시기에 건강해 보이시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건강하고 잘생겼고. 또 그렇게까지 또. 그래도 절대 거부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분을 모시고 왔냐면 김용구 목사님은 그 아래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네, 네. 맞습니다. 원래 무척 건강하셨죠? 그렇죠. 네, 제가 건강했다고 뭐 자부하면 좀 안 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제가 2009년 11월 29일에 다쳤으니까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그렇게 다치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지리산을 제가 7번 종주를 할 정도의 2박 3일짜리 한 번 종주하는데 그걸 7번 정도 종주할 정도로 아주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런 적이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몸이 나빠지셨던 건가요? 어떻게 저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이렇게 되신지 한번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네, 2009년 11월 29일 원래 이런 날짜는 다 잘 기억하잖아요. 안 잊어먹고 잘 기억하는데 2009년 11월 29일 주일에 몸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몸이 좀 전날 좀 무리를 좀 한 게 좀 있었고 뭐 허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성격이 좀 아니라서 네. 좀 무리를 좀 해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주일 오후에 좀 몸이 좀 피곤해서 잠깐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쉬었다가 왔는데 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어요. 병원을 가게 되고 네. 그 병원 가자마자 이제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는 그 심정지가 왔는데 그게 몇 번이 반복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제 척추 안에 있는 척수가 있어요. 네. 신경다발. 그 신경다발이 손상이 된 척수 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이 척수 손상은 다친 그 부위 아래로 그 기능, 감각 기능이라든가 운동 기능이 상실되는 그게 바로 이제 척수 손상이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7번이나 심정지가 왔다고. 네, 지금 심정지가 반복이 됐죠. 네. 사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정도 왔으면 포기했을 텐데 참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걸 살려내셔서 그때 살려내셨던 네. 의사 선생님들 입에서도 굉장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뭐라 그러셨죠, 그게? 이건 뭐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저가 입원했을 때 입원이 아니죠.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서 심정지 때문에 그 반복하고 그럴 때 그 과정에 있었던 한 레지던트 분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 일이 있어서 찾아갔을 때 거기 그 과정에 있었던 레지던트는 아니었고 그 다른 그 과정에 있던 분을 만나러 갔는데 와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한 분한테 그분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네. 이분이 이제 이분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는 김용구님 그러니까 김용구님 막 하면서 막 이름을 막 대내더니 그 전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게 뚜렷이 이제 그 말을 기억하는데 그게 왜 전설이냐고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보통 이렇게 심폐소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죽는다 산다가 금방 나온대요. 저는 뭐 그분들이 전문 분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로는 자기네들끼리는 그랬대요. 그 심폐소생을 하면서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왜 자꾸 시키냐고 그래서 막 여기까지 막 불만이 막 쌓여 있었는데 자기 선배가 되는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이 이제 그걸 진두지휘 하셨는데 그분이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살아난 거죠. 그렇게. 참 제가 이분을 이제 처음 뵌 거는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처음 뵀는데요.
저는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의 모습을 모르고 이제 지금 이 모습만 제가 봤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제 김영구 목사님 모시고 왔냐면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인권들 이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매년마다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심이 장미 축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김영구 목사님을 모시고 장애인의 인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 그러니까 정상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정상인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원래 이렇게 비교할 때는 그렇게 같이 두고 얘기할 땐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콕도 짚고 넘어가는. 네, 좋습니다. 비장애인이셨다가 장애인이 되신 분이란 말이죠.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으로 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그렇죠. 불편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뭐 의료적인 거. 네, 그렇게 계시면 얼굴 커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 버릇이 좀 거만한 버릇이 돼서. 네. 의료적인 게 제일 크죠. 의료적인 게 제일 크고. 네. 이제 의료적인 거가 이제 좀 극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잖아요. 사회로 진출을 하면은 이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게 돼요. 사회적 장애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장애는 이제 뭐 턱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장애들이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통념, 장애에 대한 통념. 네, 이 통념이 사실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장애에 대한 이런 부족한 인식들 그런 게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좀 뭐 분노가 좀 많이 있었죠. 그것도 생애 처음 겪는 장애인데, 네, 그런 장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어려움은 또 극복하는 자의 몫이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마음가짐도 많이 갖고 이제 또 신앙인이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죠. 지금 가장 힘드셨던 장애인이 되신 게 몇 살 때시죠? 가정도 있으실 때로 알고 있었는데. 2009년이면 내가 몇 살인가? 37인가? 36인가? 9년 전. 네, 맞아요. 네. 그때였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아까 산에 많이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애들을 한 60명씩 어떤 때는 20명, 뭐 60명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맨 앞에 섰다가 맨 뒤로 가서 막 또 뒤에 있는 애들 체근에서 올리고 또 맨 앞에 또 갔다가 이 정도 할 정도로 이제 체력이 좋았는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체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렇게 또 되면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죠. 예전에 하던 거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럴 때도 이제 그 즈음에서도 저희 애가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 아빠 자기 초등학교 가면 자기 산에 꼭 데려가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우리 큰 애가 7살 때였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약속은 못 지켰죠. 그 이후에.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도 저는 이제 야구 팬이거든요. 하나 이글스. 네. 우리 빙그레 이글스부터. 근데 야구 팬인데 야구도 이제 한동안 최근까지는 캐치볼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애들은 캐치볼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한 걸 원하잖아요. 남자애들이니까. 그렇군요. 그런 거를 제대로 못 해줄 때가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함이 좀 있죠. 제가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분노하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장애인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데 그 앞에다 대시는 경우.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사실 원래 그 벌금도 주차한 거보다 주차 방해가 더 비싸잖아요. 그거는 뭐 의도적인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제 페이스북에 가끔 보면은 주정차 관련돼서 분노를 쏟아냈던 글들이 가끔 나오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 분들은 제일 뭐 사회적으로 나가서 좀 활동을 하려면 이 접근성이 돼야 되는데 휠체어 바퀴는 하다못해 조그만 한 5cm 턱만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넘지만
5cm 턱 정도는 너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경수 정도 다치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혼자 못 넘거든요. 휠 라이라고 해서 네. 이 앞바퀴를 드는 거를 휠 라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뭐 불과 뭐 한 5cm 뭐 3cm밖에 안 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못 넘어서 그걸 못 아. 넘어서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접근성이 일단은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제일 좀 힘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렇군요. 정서적인 접근들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 가장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참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는요 아주 휠체어가 잘 갈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더라고요. 경사로가 있죠. 네, 여기 경사로가 있더라고요. 네네. 반가웠어요. 이제 좀 전에 네. 여기 미디어 센터 화장실에 네. 제가 아주머니한테 얘기 하나 드렸는데 네. 출입문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장애인 시설 화장실이요. 출입문이 눌러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 얘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또 장애인 화장실을 가면 네.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 변기 뚜껑이 다 이렇게 뜯어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한밭수목원도 그렇고, 그리고 관공서에 가면은 대부분의 저기가 뚜껑이 뜯어져 있거든요. 왜 뜯어져 있죠? 청소가 용이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등받이 이렇게 있어요. 네. 등받이 아주머니 지나가시네. 이 등받이 있는데 그 네. 등받이를 설치하려면 그 뚜껑이 있으면 등받이를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수 환자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서 그 등받이를 하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척수 손상을 가진 분들이 배뇨하는 방법은 또 조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 변기를 이용하거든요. 그 뚜껑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뚜껑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척수장애인 분들은 하지가 많이 말라요. 뭐 살이 쪄서 뚱뚱하신 분들도 네. 비대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경우는 마르기 때문에, 마르면 뭐 방송에서 이런 말 좀 그랬지만 이 변기 안에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만 남아 있는 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들어가면은 위험한데, 네.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편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인 화장실 한번 가보시면 네. 하나는 청소 용구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든가,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뚜껑이 떨어져 나가 있고 인위적으로 뗀 거거든요. 원래 모든 양변기는 뚜껑이 달려져서 나오는데 그렇군요.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나마 알고 있었던 건 장애인 화장실에는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카페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들어가서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장미 축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장애인의 어떤 이동권, 활동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늘 그냥 내 사는 영역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어렵게 모셨는데 한번 이제 직접 겪으면서 어려웠던 일,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차이점들을 가장 느끼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셨는데, 지금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또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계시지만 이제 파트로 계시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척수장애인 협회에서 정보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네네. 병원에 있으신 분들, 거의 초기 척수장애인들인데 네, 척추가 아니라 척수입니다. 이게 네네. 좀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척추는 네, 뼈. 뼈고 척수는 뼈 안에 있는 척추강 안에 있는 이 신경다발이 네네네네.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감자탕 그럴 줄 알았어요. 감자탕 안에 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들. 하여튼 적절하진 않네요. 그죠. 네, 적절하지 근데 어쨌든 않죠. 가장 이해가 쉬운 이해가 거죠. 쉬운 네. 건 그거니까. 근데 그 뼈 안에 들어있는 그 신경다발이 있어요. 네. 그 신경다발 손상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척수 손상인데 네. 이제 그런 분들 척수 손상을 입은 초기 사람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의 네네. 빨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정보 메신저라고 그래서 밖에 빨리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사회 복귀를 통해서 원래 하던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가 또 다시 시작하는 직장의 일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네네. 그게 이제 이 정보 메신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 역할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 정보 그게- 메신저가 기본적으로는 상담 역할인데 상담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묵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담을 전공해서 그런지 네. 그쪽으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 번 만나면 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음. 만나는 분들은 몇 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아.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횟수로는 3년째 정보 메신저를 하는데 주변 이 상담하시는 이 척수 손상이 정보 메신저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목사이기도 하고 같은 입장 경험도 있으시고. 똑같이 가서 했는데도 네. 그런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내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마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장점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을 하시면 저도 그 받는 사례비에 깜짝 놀랐어요. 네. 공개해도 될까요? 그 공개하면 안 될 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왜냐면은 네. 뭐 많지는 않은데 그거를 하여튼 정말 그 많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네. 하는 거라서 네. 또 어쨌든 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박사과정도 이제 마치셨고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계시는데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동도 어렵고 활동도 어렵고 심지어는 고속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기차는 탈 수 있어요. KTX. 네. 근데 참 이렇게 이동도 어렵고 활동하는 영역도 어렵고 그다음에 대전시에서 저기가 나왔죠. 저상버스. 네. 네, 그렇죠. BRT도 있고 네. 그거 외에는 탈 수가 없는 거죠. 버스는. 들어주지 않는 한. 네, 그렇죠. 저는 버스는 한 2번인가 타봤고요. 2번인가 타봤는데 네.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합니다. 그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이제 버스 기사에 대한 눈치도 있고 승객들에 승객에 대한 눈치도 특히 있는데 바쁠 때. 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어느 때 이용을 하시냐면 한가할 때 이용하려고 하시죠. 일반 대중교통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교통약자 서비스라고 그래서 콜. 네, 장애인 콜. 네네. 그래서 이렇게 큰 봉고차 보셨죠? 노란색 대전 노란색 뒤에 휠체어 탈 수 교통- 있게 네. 열리는 거. 교통약자 서비스 그 대전에서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재작년까지인가요?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구나. 그때까지는 예약제였어요. 그럼 프라임 타임에는 너무 못하겠네요. 못하죠. 예, 예. 차는 한정돼 있고 이용자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즉시 콜로 좀 바뀌어갖고 지금처럼 이제 택시에 전화를 걸면 네. 택시가 오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콜로 바뀌었어요. 그럼 예약제가 아니라. 이용은 어떻게 뭐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아유 무료 아니죠. 유료예요. 유료예요? 유료인 대신 조금 아. 싸죠. 기본 요금 몇 킬로까지더라. 제가 잘 탄지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무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무료 아니에요. 한 한 이렇습니다 우리 인식이. 기본보다 좀 싸긴 하거든요. 정확히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어쨌든 프로라고 네, 뭐 중요한 거는 유료. 괜히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하여튼 유료고요. 유료 중요한 그리고 거. 기본 요금에서 또 뭐 100m당 얼마씩 또 올라가요. 택시 같은 택시랑 거는 똑같습니다. 조금 싼 택시. 그렇죠. 싼 네, 택시. 싼 택시.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한테 이제 몇 번 말씀하셨는데 혹시 멘트도 없이 누가 뭐 멘트 잘하시네. 이거 멘트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 네. 화장실을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네, 잘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 장애우가 공부를 할 때 화장실 찾아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그리고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장애우 학생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강의실을 배정받았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적극적인 자기 의사 개진이 필요하죠.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저는 조교실하고 네. 그리고 또 학교 음.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네. 어? 네. 뭐 아시면 알겠지만 네. 그 이름을 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볼드모트 높은- 같은 분. 네. 네. 그 높은 분한테 네. 바랍니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다가 직접 쓰는 거죠.
이게 아래로부터 가서 하면 좋은데 네. 이게 어느 무슨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래로부터 가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행히도 뭐 누구에게 바랍니다 이런 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직접 쓰거나. 근데 그런 거 쓸 때는 항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겠죠. 신문고를 울리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면 담당 직원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와서 좀 현장 확인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교에 네. 저희 교회가 위치한 거기도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말씀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그게 원래 설계에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공연장이나 뭐 네네. 이거는 한 건물에 한 개만 있으면 된대요. 그 시설 법상.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3층이잖아요. 그렇죠. 3층이었죠. 그렇죠. 3층이죠. 다 장현 화장실 1층에 있고. 1층에 있고. 그러니까는 다 있다가 1층으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맞아요. 그죠. 몇 번 엘리베이터 타고 네. 내려가시고. 그것도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제일 또 반대쪽에 있었어요. 네, 제일 반대쪽에 있죠. 원래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해주게 음. 되는 게 원래 설치 방법에 있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도 들어오는 이쪽에서 볼 때는 그렇죠. 출입구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중앙도서관 쪽에서는 네. 제일 가깝지만 네. 차를 주차하는 쪽에서는 제일 먼 쪽이죠. 주차. 그렇죠.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주 공간이 출입구에서는 제일 먼 쪽이죠. 거기가. 네. 그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자꾸 학교로 좀 디스하는 게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패스하시고. 네, 그래도 이제 그 의견이 잘 받아들여져서 많이 배려가 됐고 빨리빨리 적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관계 직원이 오셔서 3층에도 이렇게 칸 조정을 해서 설치하시기로 했고 또 그것도 자기네들이 또 몰랐던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걸 자기네들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표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수용되는 과정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체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 지체도 그렇고요. 또 복합 장애도 많고 그런데 이제 거의 끝인데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볼 때 어떤 시선을 보면 좋을까. 그 다음에 또 이 뭐 여기서 뭐 이제 장애 이동권을 보장하라 이렇게도 이제 여기서 별로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분들이 안 보시니까. 그래서 한번 제 페이스북에 계신 분들에게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종종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긴 한데요. 네. 장애인 분들에게는 무작정 도와주는 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무작정 도와주는 네. 게 위험할 때인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휠체어를 타는데 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평소 다니던 패턴이 있고 네. 뭐 준비가 안 됐는데 확 밀게 되면 뒤로 확 젖혀진다든가 또는 경수장애 있는 분들은 또 그럼 큰일 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조그만 턱 같은 게 있으면 앞바퀴 휠체어 앞바퀴 딱 걸리면 앞으로 넘어지시는군요.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분들에게 누구에게도 이렇게 문서 도움을 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그걸 먼저 구하는 거죠. 자, 따라해 봅시다.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묻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의사를 듣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무작정 도와주는 건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도와주려고 하느냐. 자립심에 대한.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네. 한 번은 뭐 제가 이제 휠체어를 좀 옮겨 실는데 학생인데 이제 지금 휠체어는 말고인데 근데 휠체어를 하는데도 주머니에 손 넣고 가만 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니 그냥 보고만 있는 거. 내가 어렵게 막 이러고 막 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묻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저는 안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립심을 꺾을까봐. 그쵸. 이게 좀 이게 좀 애매하네 진짜.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니까 있다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자꾸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혼자 할 그쵸.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도와주죠. 그래서 아까 말한 네. 방법처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 상대가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네. 도와주세요. 또는 괜찮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네. 미리 짐작하고 안 도와주고 내가 네. 미리 짐작하고 막 도와주고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친절이거나 너무 무관심한 친절은 또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상대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거. 자,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뭐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 나눴는데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가실 때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자,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이제 나눠지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 김용곤 목사님 입장에서는 특히 그러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도 사실은 좀 폭력적인 말이에요.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이것보다는 안전을 더 생각하게 한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이미 장애인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내가 장애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한 바퀴 또 돌리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한 결과물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누구나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지선 씨도 하는 얘기가 그분도 장애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장애가 나를 찾아왔다. 네. 근데 다시 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에게나 장애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쵸. 편집이 안 되고 생방송이니까 다시 누구에게나 장애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장애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또 그 장애를 만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는 뭐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가 자립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물량적으로 시혜적으로 그냥 갖다 붙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사회적 흐름이었었다면 이제는 대상자가 어떤 걸 원하고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쪽으로 지금 사회복지 영역도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분들에게도 그 장애인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하는 그렇게 뭐 복지라든지 그리고 뭐 그 외에 서비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연말이 되면 막 어느 집에는 김치가 막 몇 상자씩 들어오고 막 싹 썩혀두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가끔 연말에 되면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는 장애인이 저밖에 없는지 막 김치가 몇 박스 온 적도 있거든요. 남으면 연락 주세요. 같이 갈게요. 저희 어머니가 해준 맛있는 김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좀 많이 조정이 됐는지 그런 식으로 수요나 니즈를 좀 파악해서 해주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척수 장애인이나 일반 뭐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 봤을 때도 이렇게 편견 없이 대하는 것. 우리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 편견보다는 같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제 1인 미디어 방송 허윤기 맨날 공연 소개하는 남자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김용곤 목사님을 모시고 장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공연 소식을 들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용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